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호영 특위위원장은 국민 50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에 필요한 예산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공론화위원장도 물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제도를 결정할 때 활용한 방식입니다. 민간 자문위 내에서도 소득 대체율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오는 4월까지 연금 투기 활동 시한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Ils veulent faire passer en force leur loi. Et demain, ça sera l'anarchie totale. L'anarchie totale. Voilà. Aujourd'hui, on ne cédera pas et on ira jusqu'au bout. 하지만 2019년 첫 임기 때 노조 반대로 연금개혁 시도가 무산됐던 마크롱 정부는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정부의 기존 62세에서 64세로 2년 늘리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보험료 낼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반발 속에 일본은 지난 2004년 수생연금 보험료율을 13.58%에서 18.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 9%인 한국보다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与党のみならず民主党の修正案に賛成して衆院通過したんですか。 중국이 어제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 코로나 PCR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중국 국적자는 검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정영태 특파원이 중국 인하에서 공명 주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수고를 포함한 외국 국적 승객에 대해서만 코로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충분히 그냥 같이 있는 차별적으로 좀 느껴지는 그리고 소이지 않을까.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구급 차량 안에는 산모의 응급분만을 도울 수 있는 키트가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데요. 산모는 구급 차량을 타고 자택에서부터 43km 떨어진 제주시내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됐습니다. 거대라는 태명의 3.3kg 남자아이와 이번이 세 번째 출산이었던 산모는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 심호흡 크게 하시라고. 그대로 덮치자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릅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자기 박은 적도 없고 또 블랙박스를 보여주고 나서야 이런 게 있었는 걸 아시고요. 보행자에게 돌진한 택시는 연이어 주차돼 있던 차량까지 들이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나한테 이렇게 와서 따지느냐. 개인 택시는 법인 택시와 달리 운행에 대한 제한이 없고 모두 운전자 본인 판단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는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할당했다는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올해는 4시간에 10개씩 하라고 했거든, 신입을. 네네.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좀 섭외를 해서 장학 처리를 하니까 생활기록부만 하나 띄우면 돼요. 학교 측은 재학생 부족으로 통폐합될 학과의 몇몇 교수들이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학과에서 39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방대는 벌써부터 비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속여서 거짓말로 국가 지원금을 받는 건 나가야 하잖아요. 대책은 없습니까? 지방대의 경쟁력을 키워서 학생들이 가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최우선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걸러낼 곳은 걸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사실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되는데 영장이 발부되면 빗썸 계열사 전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지난해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역대 가장 많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긴 뒤에 매달 얼마씩 받는 방식인데 집값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월 지급액은 집값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 여명을 따져 결정됩니다. 가입 시점에 산정된 월 지급액을 평생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집값이 덜 내렸을 때 가입하자는 수요가 몰리는 걸로 보입니다.
지방은 조금 그래도 한 2주 정도고요. 서울 수도권 정도는 상담을 받으시면 한 달 정도 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 전망에 따라 오늘 3월 신규 가입자부터는 월 지급액이 평균 업무 분담 관련 훈련과 세칙에 대한 정보 공개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국적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 장식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저를 응원하겠다며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줬다는 SNS 글이 가수 남진 씨의 부인으로 논란에 휩싸인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길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표현 과정에서 다소 오해하는 소지가 있었다고 말을 한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또 양쪽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두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인 내일 오전 후보 등록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한 사회 고발성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어두운 현실을 드러낸 이 영화들에 세계 영화계도 주목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춤추기를 좋아하는 16명의 여성을 살해한 뒤 자신의 범죄를 직접 언론에 제보하는 이란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이 성노동자라는 이유로 여론은 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부도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영화 성스러운 범인은 연쇄살인마를 추적한 여성 룸카페에 대한 청소년 출입 단속이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룸카페라도 실제로 숙박업소처럼 영업하면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며 지자체와 경찰에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변종 룸카페 업주나 직원이 청소년 출입을 막지 않으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징역 또는 점핑하다 헬로스 잉글리쉬. 스포츠 뉴스입니다. 벤투 감독이 떠난 지 2달이 됐지만 축구대표팀 차기 사령탑의 윤곽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적합한 인물을 제때 뽑아야 하는데 상황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맞았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사령탑들을 예로 들면 평균 연봉은 25억 원 수준으로 벤투 감독의 추정치보다 8억 원가량 높고 벤투처럼 코칭 스태프를 자체 사단으로 뿌릴 경우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당장 다음 달 2차례 A매치가 열리는데 협회가 예고했던 2월 안에 후임자를 뽑을 수 있을 고교 야구에서는 기록해보지 못한 구속입니다. 고교 야구에서는 160kg가 지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최초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빅리그 스카우트들이 주목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에 목표도 더 높게 잡았습니다. 지난해까지는 KBO 리그 시민들의 부필린 순위 지명이 목표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메이저리그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들이 안 좋아지면 역시 우리 주식들도 투자를 줄이게 돼요. 그렇죠. 그거는 공업원과 또 인근 지역 주민들 다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게 정부가 적극 재정을 투입하는데 그것도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경기가 뭔가 다른 전국점을 가지려면 상반기에 정부 입장에선 확실히 물가가 잡혔다라는 통계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하반기 경기 부양. 차를 마구 긁어놨어요. 차 긁은 거 사진 있나요? 차를 아이고 예 W 자가 여기 뭐야 여기 질 꺼놓고 북박 이거 네 경찰에서 못 찾는데요. CCTV 찾았는데 이거 도저히 못 찾는데요. 만약에 바라겠습니다.
다 모든 게 몸을 기울이는 걸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카빙을 하면서도 슬라이딩 처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러면 JSBA 같은 곳에는 몸을 상체로 돌리는 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몸을 기울이는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으로도 슬라이딩을 할 수 있어야 경사가 센 곳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몸을 넘기고. 야, 간단하게 만들어? 믿을 수 있죠. 고려운전 원료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영국산 비타민C. 몇 년째 온 가족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1등. 그것도 9년 연속 1등. 온 가족이 먹는 건데 이왕이면 좋은 원료로. 좋은 원료가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 고려운전 비타민C 1000. 요금이 59만 2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산층 지원은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하노이 결과를 이후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몇 달 뒤에는 이 지사의 방법을 요청해달라는 공문도 국측에 보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과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지속 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 전기차 넥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난방비 문제가 서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미 폭탄 맞았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다음 달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168만 7천여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중산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빠졌습니다. 선심성 지원으로 에너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11만 원이던 가스비가 1월 40만 원으로 4배 가까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 같은 양을 썼을 때와 비교해서도 1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급등한 가스비에 나올 가스비 고지서에 시민들 가슴은 얼어붙습니다. TV조선 임정인입니다. 가스비가 이렇게 오르는 건 결국 수입 원가가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주력 상품 수출 부진은 해가 바뀌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 1월 무역 적자가 127억 달러. 조성호입니다. 예, 사정이 이렇습니다. 김성태 씨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는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주어서 통화 한 번 했다는 것 정도인데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2차례 통화를 더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면서 직접 만났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될 때 이재명 대표와는 연락한 적도 없다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 감사원도 당시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했던 여러 사업 전반을 감사한다는 거지만 여기에 대북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민간 단체를 통해 북한으로 건너간 돈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감사의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5년 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를 지낸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예, 이렇게 대북 송금 문제가 검찰 수사의 또 다른 뇌관으로 급부상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북한 리스크까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이기도 해서 민주당을 취재하는 장용욱 기자에게 그 배경을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북한 사업들을 시기적으로 보면 대선 플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되돌려보면 색깔까지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지사가 되고 나서도 이 친문 진영과는 거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이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는 방북을 추진했는데요. 검찰은 바로 이 과정에서 쌍방울을 통해서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결국 쌍방울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북한 방문의 돌파구를 찾은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추정하자면 이 지사의 대선 플랜과 쌍방울의 사업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도 그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쌍방울이 2019년 초에 북한 측과 이 이대는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탄압 구도로 가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되겠군요. 정영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전방위로 쥐어오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이상민 장관 강경파 의원 41명은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밤샘 토론을 하면서 세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도부는 총동원령을 내린 4일 장외 집회에 앞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조홍천 의원도 긴급 최고위가 아닌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발단은 안철수 캠프의 김영우 선대위원장이 거론한 김기현, 장제원 연대 균열론입니다.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걱정이 많더라고요. 김장연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긴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안철수 의원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김장연대 그 내용이 과연 맞는 내용인지 윤심이라든지 많은 게 후보들 중에서 누가 더 득표력이 있는가, 누가 더 확장성이 있는가.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늘부터 4,800원으로 1,000원 올랐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거리 대비 시간 대비 요금도 오른 데다가 야간 할증이 오른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된지라 요금 인상 체감은 더 컸습니다. 쭉쭉 올라 1,000원이 나왔습니다. 4년 만에 요금 인상이다 보니 곳곳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택시를 탔는데 평소보다 택시 요금이 좀 많이 나와서 앞으로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심야 할증 요금 인상이 겹쳐 밤에는 10km 기준 택시비가 4,000원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시민은 울며 겨자